경우의 수 개념을 잡아줄 테니까 야 이거 경우의 수 오늘 개념 다 잡아주고 근데 진짜 교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 시간 올 때까지 경우의 책을 다 풀어오라고 그러면 풀을 수 있겠니? 양이 너무 많은가? 아니 그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올 때까지 풍산자 끝까지 다 오라고 하면 풀을 수 있겠어? 괜찮겠어? 왜냐면은 숙제를 더 내줄 만한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 이 책 다 끝나야 돼. 연습 문제나 웬만큼 어려운 거 내가 다 풀어줄게요. 금요일날. 일단 오늘은 그러면 개념을 전체적으로 싹 다 잡습니다. 야 거기 공책에다가 좀 쓰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잡아줄 테니까 잘 따라와. 자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는 일종의 이제 조합론인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잠깐만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을 세운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나오는 테크닉보다도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우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보여줄 건데 기준을 세운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수를 먼저 센 다음에 큰 수를 나중에 센다라든지 아니면 알파벳이 나오는 경우에는 뭐 A, B, C, D 이런 순서대로 쓴다라든지 뭔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지거든? 그런데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을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반드시 이거를 조심해야 돼.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을 세워야 되고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빠뜨리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빠짐없이 세야 돼. 그러니까 중복이 돼도 안 되고 빠뜨리는 부분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가장 중요한데 요거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불러. 사전식 배열법.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합의 법칙이 나오고 그 다음 다시 곱의 법칙이 나오고. 근데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사전식 배열법이 가장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 뒤에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테크닉이야. 테크닉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순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합이 나오고 사실 순열 조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도 양이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일단은 지금 너네가 뭐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범위 내에서는 순열이랑 조합 정도만 잘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순열과 조합은 일종의 테크닉이지 정말 중요한 거는 요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순열 조합은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일종의 테크닉이고 중요한 거는 기준을 세우고 중복하면 안 되고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런 게 이제 사전식 배열법. 일단은 순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예시 문제를 좀 풀면서 사전식 배열법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여줄게요. 자, 책에 있는 가만히 있어. 잠깐만요. 자, 예시 문제를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와봐. 예를 들어서 410번을 한번 보면은 자 예시 문제를 좀 보여줄게. 숫자가 3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만의 자리 숫자와 일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세우지. 그러니까 5자리 숫자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보통은 표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잘 봐봐.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주고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이제 숫자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숫자가 같도록 하는 이러한 5자리 숫자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이제 숫자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얘네가 1, 2, 3을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둘 다 1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는 거야. 둘 다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2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둘 다 3일 수도 있고. 자, 이런 게 지금 일종의 기준이라는 건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여기랑 여기의 숫자가 같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일단은 1의 자리랑 만의 자리를 기준으로 먼저 잡은 거야. 그래서 둘 다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얘를 배열할 때 요 1, 2, 3이 중복이 돼도 괜찮거든? 자, 중복이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같은 숫자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잠깐만, 이거 다 세야 되나? 같은 숫자가 이웃하면 안 되지. 얘들아, 만약에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에 그냥 숫자를 배열한다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두 가지지. 그치?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여기 두 가지가 올 수 있어. 여기도 두 가지가 올 수 있어. 근데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올까? 여기는 몇 가지가 올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말할게. 자, 만약에 여기가 2, 3이 왔어. 그럼 여기는 무조건 2가 와야 되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 센터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여기 개수가 또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를 먼저 세줘야 돼. 여기를. 아, 이렇게 갈게요. 이게 지금 1번부터 이렇게 나오네. 잠깐만.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가자. 1, 2 이렇게 다 써놓고. 자, 여기가 양옆이랑 똑같은 숫자가 올 수 있고, 아니면 2가 올 수도 있고. 자, 이게 낫겠다. 3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는 2 또는 3이 와야 되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지. 여기도 2 또는 3이 와야 되지. 그럼 경우의 수가 마찬가지로 두 가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맞죠? 그 다음에 이쪽은 무조건 3이 와야 되지. 여기도 무조건 3이 와야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지. 얘는 무조건 2가 와야 되고 무조건 2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경우의 수가 6가지지. 맞니? 그래서 6개가 나오는데 처음이랑 끝자리가 둘 다 1일 수도 있지만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토탈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는 거야. 6 곱하기 3. 설명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운다라는 게 지금 보면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세운 거거든. 그래서 첫 자리랑 끝 자리가 같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좀 고민을 했던 게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여기의 개수가 달라져. 그래서 여기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로 경우를 나눠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자, 예시 문제를 좀 하나씩 계속 보여줄게. 자, 거기 414번 한번 봐봐. 자, 하나씩 보면서 한번 가보자. 자, 요건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사위를 이제 두 개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쓰고 들어가는 게 좋아. 자, 1, 2, 3, 4, 5, 6 이렇게 쓴 다음에 자, 그 다음 생각해봐. 1번 두 개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두 개를 더하면은 최소 2부터 최대 12까지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니까 두 개를 더해서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준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두 개를 더해서 4가 돼요. 그러면은 1, 3, 2,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잠깐만 세 가지구나. 잠시만요. 1, 3, 2, 2, 3 하나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더해서 8이 되는 경우의 수는 2, 6, 3, 5, 4, 4, 5, 3, 6, 2 그러니까 좀만 써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4, 4 그 4로 나눈 나머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4로 나눈 나머지? 네. 나머지 더해서 4 나오면 배수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가려면은 이거를 또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런 식으로 다 잘라서 가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가도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서 그냥 세는 게 더 빠를 거야.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요게 좀 더 빠를 거야. 잠깐만 그렇게 가는 거 조금만 이따 보여줄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세주면은 얘는 그러면 순서상이 5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6, 6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한 가지가 나와.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 토탈 9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주는 거야. 하나씩.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본적으로는 자 이렇게 세주고 자 두 번째를 보면은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 그러면은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고 두 번째 나오는 경우가 5개가 되겠지.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6 곱하기 5. 자 요거 방금 정원이가 색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줬는데 그거를 내가 한번 좀 보여줄게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정원이가 말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는 4밖에 없고요. 여기는 그럼 1, 5, 그 다음에 여기는 2, 6, 여기는 3, 한 개밖에 없지. 그치? 그럼 두 개를 더해서 4의 배수 형태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만 두 개를 더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더하든가 아니면 이거만 두 개를 더하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첫 번째 얘만 두 개를 더해요. 그럼 경우의 수가 한 가지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랑 이거를 더해도 되지. 맞니?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건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2 곱하기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를 고르고 여기서 한 개를 골라야 되니까 2 곱하기 1인데 이게 지금 그치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x랑 y를 바꿀 수도 있잖아. x랑 y를 바꿀 수도 있어서 곱하기 1을 또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만 두 개를 고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2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9개가 나오죠. 똑같이. 그래서 9개가 나오긴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 왜냐면은 이게 오히려 더 편할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런 경우의 수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편한데 여기 기껏해봤자 3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되니까는 그냥 세는 게 더 빠를 거야.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기준을 세워서 개수를 세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은 좀 계속 한번 보여줄게. 자, 하나씩 한번 좀 보자. 고배 법칙의 419번도 한번 봐봐. 자, 하나씩 좀 보여줄게요.
자, 419번. 뭐 전개를 할 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개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앞쪽의 가로에서 한 개를 고르고 뒤쪽의 가로에서도 한 개를 골라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는 3 곱하기 3. 가로 하나씩 골라주니까 3 곱하기 3이고 그다음 두 번째를 보면은 이거거든? 그럼 앞쪽에서 하나를 고르고 두 번째에서 하나를 고르고 세 번째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그래서 2, 3, 4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가볍게 풀어주면 된다. 또 뭐를 해볼까? 괜찮은 문제들이 많은데 자, 428번도 한번 봐봐. 문제 괜찮다. 자, 428번이요. 한번 풀어봐. 428번. 1분 있다 풀어줄게. 자, 예시 문제를 좀 하나씩 보자. 자, A에서 B로 가고 두 명에서 가는 거잖아.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P를 지나면 다른 한 명은 Q를 지나야 되고 만약에 한 명이 Q를 지나면 나머지 하나는 P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줄이가 있고 충원이가 있잖아. 만약에 줄이가 P를 지나가면 충원이는 Q를 가야 되고요. 줄이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가면은 충원이는 위쪽으로 가야 된다고. 일단은 줄이가 위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얘는 A에서 출발을 해서 줄이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충원이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 아래쪽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줄이가 위쪽을 지나서 간다고 치면은 여기가 4개에다가 2개가 되고 충원이가 아래쪽으로 지나간다고 치면은 2개에 3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개수를 한번 세보면은 줄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개가 된다고. 8개가 되는 거고 충원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가 48개가 나와. 근데 사실 이 반대 방향도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상황이니까 계산을 안 해도 48개 똑같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48개, 반대로 가는 게 48개.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자, 간단한 결차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색칠하는 것도 한번 좀 가보자. 거기 431번 한번 봐봐. 431번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이 있고 얘를 색칠을 한다는 건데, 자, 색깔이 4개가 있으니까 1, 2, 3, 4를 좀 써놓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단순한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먼저 색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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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때는 문제점이 있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할게. 일단 A를 먼저 칠한다고 치자. 그럼 경우의 수가 4가지지, 그치? 됐니? 얘를 칠하면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고, 얘는요? 3가지지. 근데 그러면 다 좋은데 얘를 칠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마지막에 D를 칠할 수가 없다고. 왜? 야, 얘랑 얘랑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랑 얘랑 색깔이 같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3가지인데 얘랑 얘랑 색깔이 다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색깔이 2가지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는 마지막을 칠할 수가 없다는 거야. 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병을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해. 본인의 기준을 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기준은 A랑 C가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A랑 C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자, 만약에 A랑 C랑 같아요? 그러면은 4가지가 나오지, 일단. 그치? 그러니까 A랑 C를 칠하는 게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고 D가 들어갔을 거. 그러니까 이렇게 칠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만약에 A랑 C랑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럼 무조건 A를 먼저 칠합니다. 항상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칠하지 마. BD는 나중에 남기고 여기를 먼저 칠하는 게 좋아, 무조건. 자, C를 먼저 칠해요. 알겠지? 왜냐면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C를 먼저 칠한다. 그럼 C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지. 그래서 여기가 C야.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도 칠했고 여기도 칠했잖아. 근데 얘랑 얘랑 색깔이 달라. 그럼 여기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오니? 2개. 여기도 몇 개? 2개 나온다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둘들이 붙는다는 거야. B, D. 이런 식으로. 설명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순열이랑 조합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다시 여기 정리를 좀 할게요. 순열 넘어가기 전에 선행 지식으로 팩토리얼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사실 순열은 문제 풀 때 거의 안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순열은 거의 안 써요. 팩토리얼을 훨씬 더 많이 써. 자, 일단은 팩토리얼 정리를 좀 해줄게.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거든. 그래서 보통 n팩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 n팩이라는 기호는 뭐냐면 n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한 개씩 줄여나가면서 계속 곱하는 기술이야. 정말 쉽게 쓰는 기술이고, n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곱하는 건데, 요건 이제 뜻이 뭐냐면은 사람을 한 줄로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n명의 사람을
n명의 사람을 한 줄로 세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n명의 사람을 한 줄로 세운다. 뭐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줄게. 자, 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1, 2, 3, 4가 있어요. 그럼 이 1, 2, 3, 4,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은 당연히 모양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됐니?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맨 앞자리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겠냐? 그치? 4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맨 앞자리에 예를 들어서 1번에 섰어. 그러면 여기도 누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는 3가지. 그 다음 2가지. 마지막은 남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4, 3, 2, 1을 곱하면 되는데 이런 거를 4팩이라고 줄여서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요런 게 이제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예시를 좀 하나 들어줄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10명 줄게. 자,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들어줄 테니까 거기 공책에다가 적으면서 잘 따라와봐.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근데 문제를 내가 여기다 다 쓰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는 문제는 좀 말로 많이 할게요. 야, 그냥 성별을 따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10명이 있는 거지. 그쵸? 10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10팩이 되겠지. 저 10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10팩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 10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붙어 있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붙어 있어야 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겠니? 5팩, 5팩, 더블.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 뒤에 여자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상 연함을 생각해야 돼. 여자 뒤에 남자가 올 수도 있어.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앞쪽에 남자 5명이 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여자 5명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5팩에 5팩인데 반대로 여자가 앞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5팩에 5팩이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돼. 쉽지? 그렇죠? 자, 예시를 좀 많이 들어줄게.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자. 남자 1, 2, 3번이 친구야. 그래서 남자 1, 2, 3번은 반드시 붙어서 서야 돼. 그러니까 한 줄로 쓰기는 쓰는데 남자 3명이 붙어서 서야 돼요.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10명을 세운다니까? 남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명을 쫙 세우는데 그 10명 중에서 남자 1, 2, 3번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울래? 그러면은 잠깐만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남자 3명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7명이 더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해주면 얘를 돌려줘. 그러면 3팩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전체를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8팩이 나와. 설명 이해가 돼? 괜찮니?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계속 갈게요. 야, 남자 1번과 가만있어 보자. 커플을 지어볼까? 남자 1번과 여자 1번이 커플이에요. 남자 1번과 여자 1번은 반드시 붙어야 돼. 경우의 수 몇 개 나올까? 남자 1번과 여자 1번이 커플이라서 붙어야 돼. 경우의 수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지.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덩어리가 몇 개 나오죠? 9개 나오잖아. 그래서 일단은 덩어리를 놓고 보면 커플을 지으면 9팩입니다. 근데 남녀의 위치를 바꿀 수 있죠. 9팩 곱하기 2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커플을 좀 늘려볼까? 남자 1번과 여자 1번이 커플이고요. 남자 2번과 여자 2번도 커플이에요. 이때는 8팩 곱하기 둘둘을 해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남자 1번과 여자 1번, 그러니까 커플이 2개가 있다고 치면은 8팩에다가 남녀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죠. 괜찮니? 이런 거 따라왔어? 그럼 또 이렇게 가볼까? 커플이 5개야. 남자 1번, 여자 1번. 그러니까 커플 1번부터 커플 5번까지 있어. 이때는 따져봐. 5팩에다가 2에 5승을 묶으면 되지.
커플이 5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쉽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플을 깨트릴게요. 남자 1번과 여자 1번이 커플이었다가 깨졌어. 나머지는 커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체 10명 중에서 1번끼리 사귀었다가 깨졌어. 그럼 이때는 경우수 어떻게 구할까? 좀 헷갈릴 거야. 남자 1번과 여자 1번이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고. 한 줄로 세워봐. 저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3팩 곱하기 2?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좀 보여줄게. 자, 첫 번째 방법은 야, 이렇게 볼래? 자, 이렇게 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야. 2명을 제외하고. 그러면 2명을 제외하고 세우면은 일단은 8팩이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남자 1번과 여자 1번을 이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거야. 그럼 남자 1번을 먼저 끼우면 남자 1번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의 경우에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남자 1번을 끼우는 경우의 수가 9입니다. 이해가 돼? 남자 1번을 끼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1번이 여기 들어갔다고 치자고? 그럼 여자 1번을 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남자 1번과 여자 1번이 붙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지. 설명 따라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당연히 10팩이잖아. 10팩인데 1번끼리 붙는 경우의 수가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빼주는 거야. 9팩의 더블. 그럼 실제로 이거랑 이거를 계산하면 서로 똑같을까? 보여줄게요.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9팩 곱하기 8로 바꿀 수 있죠. 맞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0팩을 10 곱하기 9팩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뒤에 붙는 걸 다시 2 곱하기 9팩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8 곱하기 9팩이 되죠. 그래서 서로 같습니다. 오케이? 자, 좀 더 어렵게 한번 가보자. 어떻게 가볼까? 그럼 이렇게 갈게요. 자, 이번에는 1번 사겨, 2번 사겨. 두 커플이 다 깨졌어. 이때도 줄 세워봐. 1번끼리 사귀고 2번끼리 사귀었어. 근데 그 커플 2개가 다 깨졌어. 이때는 어떻게 구할래? 해봐. 자꾸 쓰면서 들어. 그냥 머리로 하지 말고 시간을 줄 테니까 써봐 한번. 그러니까 1번끼리 사귀고 2번끼리 사귀다가 헤어졌어. 이때는 어떻게 할래? 8번이라고 할까? 문제는 이해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1번끼리 사귀고 2번끼리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6팩 곱하기 7 곱하기 6의 제곱. 이거 좀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암산으로는 안 나오는데? 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나머지 6명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얘네들을 갖다 끼워넣어. 사이사이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세우면은 일단은 6팩이잖아. 그렇잖아. 6명 깔았어. 깔고 남자 1번이 먼저 들어갈 거야. 근데 남자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래서 남자 1번이 뭐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남자 1번이 들어가는 경우 수가 7가지예요. 그러면 여자 1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 1번이 여기랑 여기는 못 들어가잖아. 맞지? 그럼 여기랑 여기는 못 들어가니까 여자 1번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오지. 그치? 그래서 여자 1번이 6가지 경우에 들어가는 거야.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럼 예를 들어서 여자 1번이 여기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일단 얘네는 끝났지. 남자 1번과 여자 1번 끝났지. 그 다음에 이제 남자 2번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남자 2번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 4, 5, 6, 7, 8, 9 9개죠. 그래서 남자 1번이 들어가요. 아 남자 2번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갔다고 칠게요. 남자 2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 2번만 들어가면 되지. 여자 2번은 1, 2, 3, 4, 5, 6, 7, 8 8에서 끝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바로 팩토리얼을 활용하는 거야. 뭐 예시는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데 다른 예시도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10명의 줄을 세우는데 양 끝에는 남자가 들어가야 돼. 이때는 어떻게 구할래? 10명을 세우는데 양 끝에는 반드시 남자가 와야 됩니다. 8팩이 바로 나와? 그쵸? 끝까지 불러봐. 800 곱하기 얼마? 남남 800 곱하기 20? 그쵸?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봐.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쪽 자리에 무조건 남자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남자를 먼저 골라. 항상. 그러면은 경우의 수 5가지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남자도 골라. 그럼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럼 더 이상 성별은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 8명이 남았잖아. 그럼 8명을 갖다가 한 줄로 깔아. 800 끝.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따라오겠어? 무슨 말인지? 또 어떻게 해볼까? 나도 지금 자꾸 생각을 하면서 예시를 만들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봐볼까? 저기 5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5커플 중에서 1번 커플이랑 2번 커플이 깨졌어. 줄 세워봐. 5커플이 있었는데 1번 커플이랑 2번 커플이 깨졌어. 만들어봐. 어떻게 할래? 문제는 쉽습니다. 5커플이 있었는데 1번과 2번이 깨졌습니다. 해봐. 쉽잖아. 생각해봐 한번. 나도 이거 직선서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할래? 3점 곱하기 3팩 곱하기 6, 5, 4다. 맞을 것 같은데? 좀 해봐야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2커플은 깨진 거잖아. 그래서 나머지 커플을 먼저 세팅을 해. 그러면은 3번 커플, 4번 커플, 5번 커플이 있지. 그럼 얘네를 먼저 깔아줘. 그럼 일단은 3팩이거든? 3팩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남녀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연함을 봐야 돼. 항상 연함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뒤집는 거 항상 봐야 된다. 그래서 둘이 붙지.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거야. 그래서 3커플을 먼저 깔았어. 그 다음에 4명의 사람이 있잖아. 근데 남자 1번을 이제 깔아줄 거야. 그럼 남자 1번이 하나, 둘, 여기 뼈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래서 남자 1번을 하나 넣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남자 1번이 이 자리에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자 1번은 여기는 못 들어가잖아. 그럼 여자 1번은 하나, 둘, 3가지죠. 그래서 여자 1번을 넣는 경우의 수가 3가지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자 1번이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이제 다시 남자 2번을 넣는 거야. 그럼 남자 2번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래서 6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2번이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여자 2번은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안 되지. 안 되지? 5. 그래서 아까 정원이가 말한 게 이거였나? 4, 3, 6, 5 이렇게 붙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할만하니?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예시로 만들 수 한 10개 정도 보여줬으면 대충 느낌이 오지? 그치? 이런 게 바로 팩토리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사실 순열 조합 안 쓰고 팩토리얼만 써도 웬만한 문제는 많이 풀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팩토리얼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순열 그냥 개념만 조금 설명해줄게. 설명해주고 이거 순열이랑 조합이랑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설명해줄게요. 지금 이거 1시간 만에 다는 못하고 그냥 순열 좀 가볍게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순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팩토리얼의 개념을 좀 확장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개념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거는 N명의 사람 중에서 R명의 사람을 고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를 생각하면서 고른다는 거야. 다시 말할게요. N명의 사람 중에서 R명의 사람을 고르는데 순서를 생각하면서 고르는 경우의 수입니다. 물론 N명 중에서 R명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하죠. 그쵸?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NPR이라고 씁니다. NPR이라고 쓰고, 요거는 순열의 앞글자가 이제 P자야. 그래서 NPR이라고 쓰는 거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원리는 다 설명을 해줄 거야. 얘를 팩토리얼로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잠시만, 여기에서 이걸 하나 붙인다고 생각해봐. 자, 이걸 하나 붙인다고 상상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다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순열을 팩토리얼로 바꿔서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n 빼기 알파분의 n 빼기야. 이게 순열이야. 근데 이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뭐 간단한 예를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이 example. 이렇게 갈게요. 만약에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순서로 생각해서 2명을 고른다고 치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호로는 OP2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5명의 사람 중에서 2명을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 요 2개의 빈칸에 여기도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도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당연히 5개지. 그치? 근데 여기는 이미 한 사람을 썼잖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그래서 OP를 계산하면 5 곱하기 4가 나오거든? 그래서 순열이라는 게 지금 n부터 시작을 해. n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개의 숫자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수식으로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n부터 시작해가지고 R개의 숫자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연속하는 숫자를. 자, 그러면 만약에 OP3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5부터 시작해가지고 5, 4, 3 이렇게 곱하는 거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6P3이야. 그럼 6명 중에서 3명을 고른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6, 5, 4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N명 중에서 R명을 고르는데 중요한 거는 순서를 생각을 하면서 골라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은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 조합에서는 순서를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순열에서는 순서를 생각을 하고 조합에서는 순서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면서 뽑을 수가 있고 순서 없이 그냥 뽑을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근데 어쨌든 계산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수식을 보면은 되게 복잡할 거야.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쯤만 그냥 가볍게 얘기해주고 금요일에 내가 다시 설명해줄게요. 순열이랑 조합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줄 테니까 요거 교재는 너네가 한 순열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풀어와봐. 최대한. 알겠죠? 순열 정도까지라도 풀어오고 그 다음에 저기 일요일날은 상약함수 나간다. 그러니까 그 교재 들고 와야 돼. 5-3일.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뭐지? 다음